안녕하세요. 포항문과대학교 조천식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장주영입니다. 저는 오늘 수시상 성장이 없는 메탈음극을 위한 바이오 보문자 기반 필름 제작과 관련해 연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천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과 결과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리튬이온의 탈리 반응을 통해 충방전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고에너지 밀도를 갖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인 그래파이트를 대체해 리튬 메탈 자체를 음극으로 사용하는 리튬 메탈 배터리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튬 메탈을 음극으로 사용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론적 용량이 우수하고 리튬이온의 탈리 반응을 통해 충방전하는 흑연 대신 리튬 메탈 플레이팅 스트리핑 반응으로 충방전에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레독스 포텐셜로 인해서 리튬 산소 배터리, 리튬 황 배터리 등으로 응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배터리 시스템으로 징크 메탈을 음극으로 사용하는 징크 이온 배터리 시스템 또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높은 이온적 용량과 함께 풍부한 자원 그리고 물에서도 안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탈 자체를 음극으로 사용했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먼저 전구 표면에서 이온의 농도가 0이 되는 순간, 즉 센스타임 이후에 덴드라이트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자라난 덴드라이트는 분리막을 뜯고 양극과 닿아서 단락이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이후에 데드리튬이 형성되면서 용량이 저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부반응으로 인해 전극물질의 손실이나 두꺼운 SI 레이어가 형성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덴드라이트가 성장하는 것은 전극 표면의 이온 농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크게 농도 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표면의 리튬 이온의 양이 적어 덴드라이트의 성장이 가속화됩니다. 하지만 마일드 컨센트레이션 레디언트를 유도를 했을 때 리튬 이온 트랜스퍼를 빠르게 유도하고 풍부한 이온으로 인해서 표면에 리튬 메탈이 스무스하게 증착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리막에 주목을 했는데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의 접촉을 막는 폴리올레핀 기반 분리막입니다. 하지만 메탈 시스템에 폴리올레핀 기반 분리막을 적용했을 경우 열 안정성이 낮고 전해질에 대한 이온 전도성이 좋지 않아 리튬이온의 흐름을 불균일하게 유도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큰 기공 사이즈로 인해서 리튬 덴드라이트가 형성했을 때 물리적으로 막지 못해 단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덴드라이트의 성장을 억제하고 리튬이온의 흐름을 균일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제 폴리머 일렉트로라이트의 폴리머 매트릭스를 아이디어를 차관했습니다. 리튬 솔트를 포함하고 있는 폴리머 매트릭스는 리튬이온의 흐르게 해주고 이것을 적용했을 때 넓은 작동 전압 범위와 기계적 강도가 좋아지고 리튬 솔트에 대한 솔루빌리티가 높아 이온 전도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폴리머 매트릭스로 PEO를 선택을 했는데 리튬이온 솔베이팅 폴리머로서 이소체인과 하이드록시 그룹을 가지고 있어 리튬이온을 확대시키게 됩니다. 즉 리튬이온의 해리와 분산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기계적 특성이 불충분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바이오폴리머를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바이오폴리머는 가격적으로도 이점을 가지고 화학적으로도 안정하며 기계적 특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 첨가제, 의약품으로도 상용화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저는 잔탄검을 선택했는데 잔탄검은 넓은 온도 범위에서도 안정하고 카복실 그룹과 하이드록실 그룹이 매우 높은 농도로 균일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높은 이온 전도성을 가지는데 따라서 저는 높은 기계적 강도를 가진 잔탄검과 PEO, 높은 이온 전도성을 가진 PEO를 블렌드해 막을 제작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잔탄검과 PEO를 블렌딩함으로써 막을 제작했고 편의상 이 막을 SP 필름으로 명명하겠습니다. 먼저 표면 형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샘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SP 필름의 표면을
플랫한 구조가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면이 덴스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상용화되어 있는 분리막인 PP와 비교를 했을 때 두드러지게 비교가 됩니다. PP의 경우에는 표면에 기공이 100에서 200나노미터 수준으로 불균일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전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런 불균일한 기공과 낮은 전해질 저점성으로 인해서 리튬 이온의 흐름을 불균일하고 덴드라이트의 성장이 가속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SP 필름을 통해서 리튬 이온이 운송되는 통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면을 확인했는데, 포러스한 구조로 리튬 이온 한층 능력이 우수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표면의 덴스한 구조는 리튬 덴드라이트가 성장했을 때 덴드라이트의 성장을 기공이 있는 것에 비해서 좀 더 물리적으로 막아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EFM을 통해서 표면 구조를 더 확인을 했는데, 샘 구조와 비슷하게 줄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페이스 이미징을 통해서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소재를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밝은 부분은 소수성 부분, 어두운 부분은 치수성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색이 거의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아 전탄권과 PU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나노 사이즈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TIR을 통해서 SP 필름이 어떤 펑셔널 그룹들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잔탄콘과 PU가 가지고 있는 작용기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하이드록실 그룹과 카복실 그룹, 이스터 그룹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해질 저분성을 확인했을 때에도 상용화된 PP 분리막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해질에 오랫동안 담궈 둠으로써 디졸루션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 리튬 메탈 배터리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리튬 메탈 시스템에서는 리튬 덴드라이트에 극명하게 자라나서 덴드라이트가 SP 필름을 사용함으로써 덴드라이트를 억제시켜줄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을 했는데, 먼저 전기화학적으로 안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니어 스웨이프 볼터메트리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이때 SP는 TP와 비슷하게 4.4V 이상까지 안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류의 양이 낮은 것을 보아 PP보다 더 안정한 분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안정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클 이후에 샘 이미징을 확인함으로써 덴드라이트가 성장하지 않았는지 확인했는데, PP 분리막을 사용했을 때 이미 알려진 것처럼 프로스트하고 구불구불한 덴드라이트가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리막 표면에도 리튬 메탈과 같이 언덕과 같은 이런 리튬 메탈이 증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SP막을 도입했을 때는 리튬 메탈이 매우 평평하게 증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분리막 표면 또한 매끈한 표면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탈 표면에 어떤 화학적 구성으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XPS 분석을 수행했는데, XP를 도입했을 때 가장 주목할 점은 LIF가 풍부하다는 점이었고, PP를 사용했을 때 CONS의 함량이 약 59%로 이는 전해질의 분해 반응으로 인해서 유도되었다고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P 필름을 사용했을 때 리튬 이온을 균일하게 증착할 수 있었다라고 예측을 했고,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징크 메탈을 음극으로 사용하는 징크 이온 배터리 시스템에 적용을 했습니다. 징크 이온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징크 이온 시스템에서는 분리막으로 필터 페이퍼를 이용하는데, 필터 페이퍼에 비해서 XP 필름을 도입했을 때 더 높은 전압범위에서까지 안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EIS 분석을 통해서 저항을 측정했을 때 비슷한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충방전을 거듭하면서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징크구리 아시메트릭 셀 테스트를 수행했을 때에도 2mA/cm 제곱의 높은 전류밀도 하에서도 필터 페이퍼에 비해 SP를 도입한 경우에 더 안정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5mA/cm 제곱의 매우 높은
전류 밀도 하에서도 약 230사이클의 충당전을 거듭할 수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용량 하에서도 셀 충당전을 거듭했을 때에도 필터 페이퍼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단락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XP를 도입했을 때는 사이클 안정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시메트릭 셀 테스트의 경우에도 똑같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클 이후에 징크 메탈 표면을 관찰했을 때 필터 페이퍼는 징크 디포지션 이후에 필터 페이퍼의 파이버로 인해서 징크 메탈이 불균일하게 증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XP를 도입했을 때는 징크가 균일하고 빽빽하게 디포지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XRD를 통해서 100 피크의 인텐시티와 002 피크의 인텐시티 비율을 확인해 보았을 때 XP 필름을 도입했을 경우 002 피크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보아 평평한 면으로 디포지션 되는 것이 유도된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풀셀 테스트를 통해서도 XP 필름을 도입했을 때 1000사이클까지 사이클 수명이 유지되는 것을 보았을 때 XP 필름을 통해서 징크 메탈을 안정하게 하고 이는 사이클 수명을 향상시키는데 이점이 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매우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막을 제작을 했고, 이는 리튬 메탈 시스템에서도 균일하고 덴스한 리튬 디포지션과 리튬 플로라이드가 풍부한 SAR 레이어 층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징크이온 배터리 시스템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도 징크 브리셀과 징크 시메트릭 셀에서 5mA/cm 제곱의 높은 전류 밀도 하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사이클 수명을 보였고, 풀셀 테스트에서도 1000사이클 이상의 수명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PU랑 그 장판검이랑 그냥 단순하게 섞으신 건가요? 네, 블렌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블렌드 한 이후에 용매를 증발시키면서 네. 막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일단 물리적으로 그게 얼마나 튼튼할지가 되게 좀 궁금한데 혹시 그런 거 물성 같은 걸 측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성 테스트는 아직 해보지 못했는데 확실히 PP 분리막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인장 간격이 센 반면에 고분자로 제작을 했다 보니 인장 간격은 세지는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분리막으로서 적용을 했을 때 이 전해질을 함심시켰을 때도 기계적으로 부서지지 않고 잘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만 방금 그 답변에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면 결국 아까 사이클 테스트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그렇죠? 네. 롱텀 사이클은 괜찮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지금? 롱텀 사이클 그 사이클 안정성은 지금 괜찮다고 보이는데 그게 결국 덴드라이트 자체가 애초에 형성이 잘 안 돼서 안정한 건지 아니면 생겨도 그 분리막이 잘 나가서 안정한 건지 어떻게 뭐라고 판단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덴드라이트 자체를 성장시키지 않는 리튬이온을 균일하게 분포시킴으로써 스무스한 표면 징크 메탈 증착을 유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혹시 후자의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 그 강도랑 어떻게 좀 연결시켜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연사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